진접에서 오이도 구간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을 이용하다 보면 종점인 오이도행 못지않게 자주 보이는 행선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당행 열차입니다. 4호선에는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까지만 가는 사당행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4호선 차량의 역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가 종점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까지만 가는 열차가 있는 이유는 구간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곳과 비교적 적은 구간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4호선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데 복잡한 서울 시내 구간을 벗어나면 이용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4호선은 크게 서울 지하철 4호선으로 지어진 구간과 과천선, 안산선, 그리고 진접선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 지하철 4호선으로 지어진 당고개역에서부터 사당역 구간의 이용객은 한 개의 역당 평균 3만 명 정도가 타고 내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유역은 하루 평균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과천선과 안산선 구간으로 넘어오면 한 개의 역당 평균 16,000명 정도가 타고 내려 당고개역에서부터 사당역 구간 이용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다 보니 열차 운행 계획을 세울 당시 배차 간격을 당고개역에서부터 사당역 구간은 좁게, 그리고 과천, 안산선 구간은 길게 만들게 됩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은 구간을 많은 구간과 동일한 배차 간격으로 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열차 운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열차를 사당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고개역에서부터 사당역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3분, 낮 시간대에는 6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과천선과 안산선 구간으로 넘어오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 낮 시간대에는 1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4호선 구간별 평균 이용객과 비슷하게 열차 운행 계획도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4호선 구간별 혼잡도를 보면 더 잘 이해가 가는데 3분에서 6분 간격으로 짧게 운행되는 당고개역에서 사당역 구간에는 한성대 입구역에서부터 해화역이 최대 혼잡도 161%에 이를 정도로 이용객이 상당히 많지만 비교적 배차 간격이 긴 과천선 구간에는 2018년 기준 최대 혼잡도 125% 정도로 결코 한산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4호선 당고개에서 사당 구간에 비해서는 비교적 혼잡도가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호선은 2003년 이전에는 안산까지 가지 않고 3본역까지만 가는 열차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즉 3본에서 안산, 오이도역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당행도 보내고 3본행도 보내야 안산, 오이도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어 지금보다 4호선 열차를 이용하기 더 불편했습니다. 2003년 이후 3본행은 막차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안산행 혹은 오이도행만 운행하게 되면서 안산선 구간의 배차 간격은 과거와 비교해보면 조금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연장 개통한 진접선의 경우는 과천, 안산선보다 더 긴 배차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약 10분 정도, 낮 시간대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진접선 구간 3개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8,000명에서 9,000명 정도로 당고개까지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진접역까지 보내기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배차 간격을 길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중간까지만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노선 길이가 상당히 긴 1호선은 물론이고 3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길이가 긴 노선들은 중간역까지만 열차가 운행하여 행선지가 다양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4호선 사당행과 마찬가지로 구간별로 이용객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4호선에 다니는 차량들은 겉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일부 열차는 아예 과천, 안산선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열차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4호선은 최초 개통한 1985년부터 다니던 차량들이 10년도 안 되어 다 바뀌어버린 노선이었습니다. 4호선 상계역에서 사당역 구간은 1985년에 개통하였고 안산선 구간 금정에서 안산역까지는 1988년에 개통하였습니다. 사실 이때 안산선은 4호선이 아닌 1호선의 지선으로 1호선 열차가 운행했습니다.
과천선 일부 구간인 인덕원역에서부터 금정역 구간이 개통한 1993년에도 이 구간은 4호선이 아닌 1호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인덕원역에서 사당역 구간이 개통함에 따라 인덕원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4호선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청 구간의 안산선은 교류에 좌측 통행하고 기존 당구계에서 사당역 구간은 직류에 우측 통행하여 사용 전류와 통행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두 노선을 이을 과천선을 지으면서 전류와 통행 방식을 조정해야 했는데 오랜 논의 끝에 남태령역에서 선바위역을 지날 때 사용 전류와 통행 방식을 바꾸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운행 방식은 정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으니 기존 당구계에서 사당 구간을 운행하는 4호선에 다니는 열차들은 이 교류 구간으로 갈 수 없는 직류 전용 열차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4호선에 자주 다니는 이 열차들은 사실 1985년 4호선 최초 개통 당시에 도입된 차량들이 아닙니다. 4호선 최초 개통 당시에는 사진과 같은 일명 GEC 초퍼 제어 전동차, 한때 3호선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열차와 같은 열차가 다녔습니다. 최초 개통 당시에는 6량 27개 편성 열차가 다니다가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1992년에는 10량 41개 편성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천선 직결에 따라 이제 4호선에는 직류 구간뿐만 아니라 교류 구간에 다녀야 하는 열차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즉 이때 다니던 41개 편성 열차는 모두 과천선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열차들이어서 과천선 개통을 대비하여 기존 4호선 차량 대신 직류와 교류 모두 다닐 수 있는 열차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차량을 직교류 겸용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었으나 이보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좋다는 판단하에 4호선이 개통한 지 10년도 안 되어 새로운 4호선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직류 전용 열차는 대당 4억 4천만원, 직교류 겸용 열차의 경우는 대당 5억 5천만원으로 직교류 겸용 열차들이 대당 1억 1천만원 정도 더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한 대당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직교류 겸용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호선 운행 구간에서 이용객이 많고 이에 따라 배차 간격을 좁게 다녀야 하는 구간인 당고개역에서부터 사당역 구간은 직류 구간이었으므로 굳이 새로 도입하는 모든 열차를 비싼 직교류 겸용으로 들여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이때 도입한 총 47개 편성 중에서 직류 전용은 26개 편성, 그리고 나머지 21개 편성만 직교류 겸용 열차들로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과천 안산선 구간 개통에 따라 운행하게 된 철도청, 지금의 한국철도공사 소속 4호선 차량은 모두 직교류 겸용 열차들로 도입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어차피 직류로 운행하게 될 26개 편성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 2호선에서부터 4호선 혼잡도는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991년부터 기존 6량으로 다니던 2호선에서부터 4호선을 모두 10량 편성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열량화와 함께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추가 차량도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과천선 개통에 따라 4호선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와 맞았고 2호선과 3호선에 추가로 차량을 만드는 대신 기존 4호선에 다니던 GEC 초퍼 제어 열차들을 2호선과 3호선에 증차분으로 보내고 대신 4호선의 차량들을 모두 교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각 노선마다 차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4호선에서 다니던 GEC 초퍼 제어 총 41개 편성 중에서 17개 편성은 2호선으로, 그리고 나머지 24개 편성은 3호선으로 바뀌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3호선과 4호선은 도색이 같아 열차 외부 도색이 바뀌지 않았지만 2호선은 2호선 노선색인 초록색으로 바꿔서 운행했습니다. 이 GEC 초퍼 제어 전동차는 이후에 각각 2호선과 3호선에서 잘 다니다가 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모두 퇴역하여 지금은 다니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개통한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같은 직류 구간이지만 이때 들여온 추가 5개 편성은 모두 직교류 겸용 열차들이라고 합니다.